안녕하십니까, 윤석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이라든지 유류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여러 정보가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대부분 이해는 하실 거고, 그리고 특별하게 상속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기간 문제라든지 비율 문제라든지 해당 재산이 상속 재산에 포함돼서 분할 대상 재산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인 쟁점이 되는 것들은 이제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이제 상속인, 오늘은 이제 유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주로 상속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계 비속, 자식하고 마누라, 그 다음에 자식이 없으면 부모님하고 마누라, 그리고 형제자매 관계혈족, 사촌인의 관계혈족이네요. 사촌인의 관계혈족, 이렇게 해서 이제 상속인들의 순위가 민법에 정해져 있는데, 유류분은 원래 이제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는 5화를 가산하지만은, 유류분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직계 비속인 경우 2분의 1, 배우자도 2분의 1, 직계 존속인 경우, 이때는 3분의 1, 2분의 1, 형제 자매는 3분의 1, 법정 상속분에 대한 비율입니다. 근데 관계혈족은 유류분 청구권이 없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유류분에 포함되는 상속 재산이 무엇이냐. 이제 피상속인의 재산, 사망하신 분의 사망 당시의 재산에다가 그 사망하시기 전 1년 전에 했던 증여, 이런 것들, 그 재산은 이제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오빠에게만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에 큰오빠에게만 증여를 했다. 그러면 그 재산도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재단 공익단체에다가 돌아가시기 한 3년 전쯤에 기부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돌아가시기 전, 개시 전이나 상속 개시 전 1년 내에 한 증여가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 할 때, 이 상속인들한테 준 거는 이거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전에 주었던, 3년 전에 증여를 했던 간에 상속인에게 준 것은, 증여한 것은 이거에 제한을 받지 않고 포함시켜서 유류분 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걸 알고서 한 경우에 그런 증여는 1년 내에 사망하시기 전 1년 내에 증여한 것에 제한을 받지 않고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상속인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증여한 거나 생전 증여나 아니면 유언으로 증여하는 유증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분할 대상 재산에 산입이 된다는 것이고, 제3자한테 준 것은 이제 안정성이 있어야 되죠. 믿고 아이고 나는 재산을 받았는데 떡하니 유류분 청구해가지고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 제3자한테 증여한 것은 생전 증여 1년 내에 한 것으로 이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류분은 상속이 되고 나서 빨리 상속재산 분할을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상태를 계속 두면 지금 부동산이 거래가 A, B, C, D로 이렇게 거래가 될 텐데 거래 안정성을 해치게 되잖아요. 떡하니 나는 C로부터 샀는데 그게 유류분 침해라고 해서 소송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멸시효가 유류분 침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증여라든지 이런 걸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 개시,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이렇게 소멸시효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넘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년, 돌아가신 10년 됐고 안 나는 1년이다. 이것도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라도 경과가 되면
유류분 청구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 좀 더 이제 유류분 산정과 관련해서는 뭐 기여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증과의 관계, 생전 증여와의 관계 여러 가지 그 좀 복잡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해결해야 되고, 계략적으로 유류분의 비율과 기간, 그리고 사입 대상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